전 소개 안 하고 딥러닝 요즘 굉장히 좀 유명하고 핫한 분야라서 아마 이런 들어보고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굉장히 대략적으로 딥러닝이 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사실 공부 좀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부를 하는 상태라 뭐그 C나 뭐 포뮬레이션 쪽은 사실 하고 있는데 그거 괜히 깊게 들어가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그건 안 하고 굉장히 개적인 레벨에서 어떤 개념인지만 그래서 사실 딥러닝이라는 파트가 지금 2014년에 거의 핫한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로 뽑힐 정도이고요. 그래서 그 가트너에 따르면 이제 2017년에는 이제 컴퓨터가 최소 이제 모든 컴퓨터 10%가 데이터 처리가 아니고 딥러닝 기반의 학습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제 마인드라고 이 그냥 딥러닝 쪽에 하는 회사를 차려서 교수 몇 명의 회사를 차렸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2013년인가 구글에 이제 4억 달러에 뭐 인수를 하거나 하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냥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전망이 좋아서 이제 크게 돈을 쓰고 이런 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 앤드류 응이라는 이제 유명한 머신러닝의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랑 구글이랑 같이 합을 해서 뭐 1000 유튜브 비디오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이 비디오가 무슨 비디오라고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비디오 1000만 개만 냅다 넘기고 알아서 분류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제 1000만 개 속에서 뭐 고양이 관련된 비디오를 알아챘더라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서 가능한 걸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도 음성인식 부분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실이나 뭐 구글 음성인식도 요즘 이제 네이버에서도 사실 이 지금 발표자 대부분이 그 네이버의 그 김정희 박사님이라고 이제 딥러닝 쪽에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발표를 좀 따온 건데 네이버에서도 딥 써서 음성 입식을 하니까 이제 결과가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요즘 다 이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 이제 ILSVRC라고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쪽에 특히라고 해야 되나 그 이미지에서 이미지 제공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곳이 있는데 2013년에 텅랭커에 10명과 이제 그 이상이 다 딥러닝,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땄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온라인 뭐 영화나 드라마 제공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넷플릭스 프라이즈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자기네들 영화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뭐 특정 알고리즘 써서 그거를 기존 거보다 뭐 10% 이상 향상시키면 10억을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리즘이 많이 달려들었는데 2007년에 이제 우승했을 때 그 알고리즘의 기반이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그 영화 추천 시스템을 맞게 짰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도 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학습이나 머신러닝 관련된 논문이 딥러닝을 쓰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학습을 시킬 때 학습을 시킨다는 거는 이제 A랑 B가 매핑이 되어 있으면 이제 A랑 B를 넣고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A와 유사한 새로운 A 프라임이 들어왔을 때 그 B 프라임을 추측해주는 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언슈퍼바이즈 러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클러스터링이나 이런 식으로 라벨이 없을 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머신러닝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그러한 메소드 중에 하나로 이제 80년대에 많이 개발이 많이 됐는데 이제 실제 인간의 뇌의 방법을 따르겠다, 신경망 상태를 따르고자 모델링 해보자 하는 것이 제일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할 때 이제 그 뉴런을 통해서 그 수많은 세포들을 뉴런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웨이트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나중에 다시 또 모아져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것처럼 지금 뭐 각각의 수많은 레이어들을 놓고 이제 가운데 신경망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게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이 쓰였고 그래서 제가 이번 논문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쓰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멀티스트론이라고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실 이건 이제 딥러닝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딥러닝 네트워크를 멀티스트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인풋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인풋 데이터가 있고 이쪽에 아웃풋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이제 정보 로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쪽에 숨긴 히든 레이어들을 설치합니다. 히든 레이어를 설치해서 이쪽에서도 뭔가 액티베이션 하는 함수들이 있고 이제 예에서 넘어가는 웨이트 펑션들을 다 정의해 줍니다. 웨이트 매트릭스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다 웨이트를 통해서 액티베이션 시키고 결국 다시 쭉 가다 보면 이 아웃풋 레이어에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에서 그 인풋 레이어, 새로운 인풋 레이어에서 각각 아웃풋 레이어에 대한 확률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아웃풋 선택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컨셉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레이어가 많이 많아서 굉장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한두 개 정도를 놓고 하는 걸 멀티레이어 컨셉트라고 하고 이제 딥러닝 일반적으로 멀티레이어 컨셉트라고 할 때 이제 알고리즘이 약간 다른데 알고리즘이 이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것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딥러닝 사용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뭐 한번 그 처음 이 웨이트랑 이 액티베이션에 대한 파라미터를 결정해 줄 때 그런 알고리즘 사용하는데 그것을 뭐 깊게 설명하지 않고 일단 이런 것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빅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DNN이라고 하는데 이제 컨셉은 똑같아서 그냥 여기 아까 레이어들을 그냥 많이 두자. 이게 레이어들 많이 주기 때문에 딥하다라고 해서 딥뉴럴 네트워크가 됩니다. 새로운 인풋 데이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아웃풋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가능 확률들을 다 알려주고 과연 높이가 선택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을 때 뭐 고양이 사진이 들어오면 얘가 고양이의 확률이 얼마고 호랑이 확률이 얼마고 나타내는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현재로서도 뭐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데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에서는 레이어가 6개, 7개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시술로 다시 안 쓰면 효과가 있을 때 아까 한 웨이트를 따라가고 거기서 그 노드에 맞춰서 이제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보통 커널 함수들을 사진 타이퍼나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그 다음 레이어에 또 웨이트 펑션 따라가고 또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까지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다가 어느 순간 머신 이제 뭐 저희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아직도 가끔 사용이 되긴 하지만 머신러닝 분야에서 어느 순간 좀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오버피팅 문제가 일단 제일 큽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뭔지 어떻게 설명드리면 이제 X랑 동그라미들이 있는 걸 분류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이제 제일 잘 된 케이스가 사실 이거죠. 그래서 뭐 적당 이제 X가 이런 게 있어도 그냥 어느 정도는 아웃라이어를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이제 언더피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이어스에도 그냥 거의 잘 안 되는 케이스 볼 수 있고 이게 오피팅입니다. 오피팅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의 선이 굉장히 퉁퉁해지면서 뭐 가운데 이런 데 같이 들어오면 이제 동그라미로 봐야 되는데 X로 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데도 아주 단순한 오피팅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의 멀티레이어 패스트링이나 뭐그 DNN에서 많이 발생해서 이제 그게 큰 단점이었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데이터가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빅데이터에 적합한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지만 이전에는 그 데이터를 많이 구하기도 힘들었고 구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다지 이게 기준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타임도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그때는 이제 힘들었죠. 그래서 그냥 크게 가방까지 못했었는데 이제 지금 하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컴퓨테이션 타임 같은 경우가 이제 GPU 같은 프로세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병렬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다시 올라가게 되고 빅데이터도 이제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사실 요즘 빅데이터 처리가 거의 한 분야가 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 많이 구할 수 있다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오버피팅 피하는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뭐 한 2000년대 이후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쓸 수 있겠다라고 이제 교체가 되고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뭐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저 두 개 정도인 것 같아요. 두 개 굉장히 간략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그 프리트닝에 가서 미리 학습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위에 그 노드랑 그 레이어 설치해놓고 웨이트랑 그 레이어 노드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면 되는데 계산하면 되는데 그게 오버피팅에 빠지는 이유가 그 디스크리티브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그냥 그 이니셜 포인트가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고 이니셜 포인트가 뭐 로컬미니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좀 오버피팅에 빠진다
라는 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제 이니셜 포인트 처음에 학습 그 위치를 구하기 전에 고루고루 좀 퍼져서 학습시켜 놓자 라고 하는 게 그 이 IBM 스트릭트 볼슈어 머신을 사용한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팅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니셜 포인트를 제너레이티브 트레이닝 하면 이제 확률론적으로 좀 더 한번 계산해놓고 좀 생성을 해놓고 푼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이니셜 포인트를 세팅하고 거기서 다시 이때까지 기존 과목을 똑같이 학습시키면서 시킴으로써 오프팅을 피한다. 근데 아마 2002년도가에 발표된 얘기예요. 그래서 레스트릭트 몰티만 머신을 썼는데 이게 뭔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레스트릭트 몰티만 머신은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말하는데 레스트릭티드가 붙은 이유는 이제 얘네가 각각 같은 데서 저 선이 없어서 레스트릭트 몰티만 머신이고요. 저기 있으면 몰티만 머신. 저거를 이제 레스트릭트 하는 이유는 이제 저 가운데 것까지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레스트릭트 몰티만 머신을 한 거고 사실 이제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IBM이 이제 에너지 베이스드 뭐 메소드라고 해서 에너지 베이스드 머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뭐 그게 제가 예전 물리에서 뭐 얼핏 들었던 뭐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뭐 평형시키고 이런 쪽에 뭐 식을 넣어서 평형 상태를 만들어주는 모든 스테이트를 평형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이제 꿀로 식이 불리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그래서 이 웨이트드가 그 히든과 비주얼드가 하나 있을 때 이제 이 웨이트는 서로 이쪽으로 하는 거나 이쪽으로 하는 거나 똑같다고 해서 이제 발표라고 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제 이런 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웨이트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 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데이터란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사실은 인풋 데이터에서 그냥 쓰면 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대칭을 하는 거죠. 이니셜에서 대칭을 해서 이제 저 평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처음 타임 0에서 이제 이걸 한번 계산을 하고 그거를 또 다른 레이어로 가져갔다가 그걸 다시 또 반영해서 그 다음 타이밍에서 다시 또 가져가고 계속해서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저렇게 저식이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르코프 체인 모테카로라고 해서 MCMC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돌려서 안정상가 될 때까지 무한번 반복한다. 이게 컨셉입니다. 근데 사실 무한번 반복한다는 것에서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쓰이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CD1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티브 다이버전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이니셜 포인트에서 대칭할 때 약간 표준 정도의 커지기 때문에 그냥 한 첫 단계 정도만 해도 충분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완벽히 모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해보자 해서 그냥 처음 한 번만 리컨스트럭션 하고 이제 그 결과를 이니셜 포인트로 넘겨주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쓰이면서 이제 딥러닝이 그 오버피팅을 피하는 단계에서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IBM이고요. 그래서 아까 뭐 보여드렸듯이 이제 아까 레이어가 비밀 레이어랑 히든 레이어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썼냐.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아까 6개국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리드 알고리즘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그냥 한번 쌓고 이제 얘네를 픽스 시키고 이제 얘네랑 얘네 가지고 또 한번 쌓고 이런 식으로 쭉 한 6개국 개를 쌓는 식으로 이제 비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말이냐면 이제 IBM을 이용해서 모든 딥뉴럴 네트워크 이니셜 포인트 다 정해놓고 이제 웨이트나 뭐 각각의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를 백워드 프로퍼게이션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안정적인 모델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레스트릭트 보시면 머신이었고요. 그리고 드로아웃은 뭐냐면 드로아웃은 또 다른 방법인데 사실 이게 좀 더 그 IBM보다 좋다고 합니다. 편하기도 하고요. 이론적으로. 이건 뭐냐면 프리트레이닝 같은 거 없이 이제 처음에 학습을 시킬 때 이제 그냥 원래는 그냥 얘는 이렇게 쭉 모든 방향을 다 한번 학습시키는데 그게 아니고 오프팅 강조하기 위해서 각 얘는 동그라미 하나 랜덤 변수를 발생시켜서 0.6 같은 경우에 0.6 이하가 됐다. 그러면 일단 얘를 빼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고. 그래서 들어가시킨다는 건데 그렇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많이 돌린다는 거죠. 한 번에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어쩔 때는 얘가 없어지고 어쩔 때는 얘가 없어지고 하는 경우를 다 계산해서 나중에 합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한 케이스에 대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오프팅을 방지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얘가 없을 때를 계산을 하고 얘가 없을 때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 일반적
당연히 예상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느려지겠죠. 수많이 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느려지지만 이제 그건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타임래퍼나 시그널 같은 펑션의 변경을 통해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최근에는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들이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의 경우는 이제 뭐 알겠지만 아까 같은 알고리즘 쓸 때는 오히려 데이터가 훨씬 많아야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요구가 많이 돼요. 구글 같은 데서는 지금 음성인식 DB가 굉장히 많아서 5,800시간 이상 있고 그리고 뭐 데이터 자체로 보면 20억 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넛 배터리 필드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새로 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사용자가 뭐 옛날 영화 같은 비디오 클립 찍어주면 사용자가 이제 그걸 가서 자막을 음성으로 달아주는 시스템 그런 걸 이 구글에서 그냥 테스트하고 이걸 누르고 사실 지금 마이크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영화 나올 때 자기가 듣고 뭐 그것을 자막을 말로 하고 이제 타이핑을 하거나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 데이터는 구글에서 나와요. 그 음성 인식에 대한 데이터 그 음성과 뭐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을 구글이 계속 모으는 방법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글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앤드류 응의 그 유튜브 1000만 개 비디오 찍을 때는 어떤 사실은 컴퓨터 타이밍하고 연관이 있는데 1000만 개 이상의 비디오를 찍었고 뉴럴 네트워크를 10억 개 정도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적으로 봤을 때 16,000개 프로세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구글이나 저 정도 급이 돼야 구성할 수 있지 않냐, 엄청 돈이 많이 들지 않냐라고 해서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앤드류이 그 이후에 뭐 공개활동을 새로운 한 논문을 발표했을 때 이제 그게 2만 부 정도로 뭐 쓸할 수 있는 법 정도로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제 오픈소스 공개는 안 했는데 2만 부 정도를 이용했을 때 충분히 저런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사실 이 정도는 뭐 개인한테 굉장히 비싸지만 기업 같은 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고 하드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예전에 CPU 관점에서 보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CPU 관점에서 처리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인형이라는 게 데이터를 확보하는 아니요 프로세서 나 이제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기 시스템 구성하는 게 인형이라는 게 정확히는 그 하드웨어로 네, 지금 16,000개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리고 개념적인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명한 거는 이제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피아노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제 파이썬이나 그 루아 기반의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사실은 튜토리얼 많다고 한번 써보면 될 것 같고 C반은 그렇게 유명하면 안 되는 라이브러리가 사실 라이브러리 많긴 한데 딱 뭘 써도 되겠다라는 감은 거죠. 사실 여기서는 푸드 기반의 분명히 알고리즘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아직 써보지 않아서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거는 사실 C는 아직 안 나와서 좀 더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 그 프로그램 같은 걸로 구하는 게 많겠네. 네, 그런 거 그 사실 루아는 편인데 왜냐면 사실 펑션 기반의 라이브러리도 많고 뭐 쉽게 사실 뭐 좀 더 기술감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이번에 그 뉴럴 네트워크가 그 소스 그러니까 받아보고 똑같은 조건으로 검색했을 때 결과가 좀 달라지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 랜덤하게 모델을 하는 과정 때문에 근데 뒷면을 바꾸면 이제 데이터가 워낙 많고 한번 원하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연습했을 때 그런데 결과가 그 공동의 성능에 대항하는 게 아니었는지 그런 건 사실 뭐 제가 뭐 논문을 빗대지 않아서 없을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못 봤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데이터에 많이 민감을 하고 그리고 사실 데이터 어느 정도 이상이 됐다고 해서 사실 그 데이터의 성질을 모르면 그 대응하기 굉장히
학습하는 부분이나 나중에 테스트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모델에서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연결시켜 들어가는 게 있지만 뭐 데이터 많은 게 어느 정도 해보려고 하는 걸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런 데이터에서 할수 있지. 일반적인 머신러닝하고 뭐가 다른 거였어요? 얘도 일반적인 머신러닝 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얘가 이제 예전에 나왔던 알고리즘인데 하도 문제들 몇 개 있었고 결국에는 시간이 가장 올리고 뭐 컴퓨테이션 타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시대가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런 것 같은데 뭐가 좋다 장점? 그러니까 제일 큰 장점은 빅데이터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빠르다고? 별거가 좋다. 그러니까 딱 뭐 비교를 하기 힘들지만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굉장히 월등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저희 10분 안에 다른 거 먹었어요. 10분 안에 다른 거 어떤 거? 보통 다 뭘 이용한 딥뉴럴 네트워크, 뭘 이용한 딥러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의 바꾸는 사실 이런 건 컨테스트 형식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정 10분까지 다 사실 더 넘어가는데 일단은 10분까지. 그럼 그 말은 그 데이터가 충분하고 속도만 보장이 되면 다른 머신러닝보다 저게 성능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다고 하기는 뭐 사실 이게 워낙 그 데이터마나 문제 파라멜에 따라 좀 민감한데 일단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까지 사실 그리고 이제 아까 음성인식 같은 것도 그 C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인데 음성인식 같은 데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그림을 사용하지만 이제 뭐 새로운 이제 목소리를 들어왔을 때 그게 무슨 단어냐라고 딱 말해주는 거는 현재까지 굉장히 제일 좋거든요. 그럼 그 물리 기반 막 바디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 분야에서는 지금 이 알고리즘을 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거의 안 써요? 사실 이거 물리 저는 이거 그냥 사실 그냥 제가 관심이 있어서 거고 물리 기반서는 사실 이거는 데이터를 합립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A와 A 관계를 모를 때 이제 그렇게 알아내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머신러닝에 학습시키는 개념인데 이제 물리 기반의 대부분은 그냥 관계를 주죠. 관계 정의하는데 이제 좀 컨디션 찾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인 거 보기 힘들고 가끔 게 있습니다. 가끔 써보면 이제 그냥 물리 경계 해주고 이제 관계를 알아내서 새로운 데이터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는 거는 속도가 느리고 뭐 항상 정확하게 그 기준이 뭐냐? 데이터가 나타나는 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고 그러면 레이어가 얼마큼 짜야 되는지 세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찾아보면 딥러닝을 구성하는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그거는 거의 트라이앤 에러로밖에 확인할 수 없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델을 쓰는데 딥러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얼마큼 있어야 되고 실제로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행동가 몇 개씩 나와야지 내가 대단히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무슨의 알고리즘도 뭐 이건 몇 개 이상을 쓰면 통한다. 사실 이런 말이 없고 그게 딥러닝에서 제일 큰 문제가 파라미터 튜닝이랑 데이터 조절하는 거인데 사실 그거는 뭐 딱 기준은 문제가 없고 그냥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맞춰서 해야 된다. 그냥 트라이를 많이 거쳤다. 이런 말도 있는 거고. 그 파라미터도 사실 제가 굉장히 설명했지만 내부 알고리즘 중에 굉장히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거의 매뉴얼하게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100명 이상의 많다고 하기는 또 데이터 특성마다 너무 달라요. 그리고 디비전마다 구분하기 힘들고 사실 그래서 못 봤어요. 굉장히 많을수록 좋다는 건 많았어요. 인류에 속하는 게 그러면 인성식을 쓰인다는 게 사람마다 어떻게 다르고 어디서 다른 거를 그래도 그냥 언어만 하면은 언어랑 인식을 할 수 있다 그 말인데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지향하는 바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내부 알고리즘을 이거 쓰니까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C 같은 거 이런 거 쓰고 있다. 사실 뭐 때문에 고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 토모이나 말고 신경 아티스트 칩이 새로 나왔다는 그러는데 그런 걸 그러니까 하드웨어 CPU GPU 말고 사실 그런 신경 많은
집안에 칩이라면은 아예 이거랑 그거 똑같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는 경우가 없고요. 사실 저는 그 신경과 칩을 지금 사실 딱 제목만 보고 여러 연구를 그러니까 아예 트랜지스터로 그러니까 시냅틱 누구를 뭔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토닝을 아예 안 보고 진짜 그냥 딱 근데 그게 만약에 개념으로 똑같다 하더라도 그걸 학습시킬 때 그렇다고 각각의 칩마다 막 모든 구성을 할 게 아니라면 똑같은 하드웨어,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다 맞추지 않는 거고 어차피 그런 건 프로세서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시그모이드, 디뮤러부터께서는 사실 상관없고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함수의 형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실 그냥 함수의 한 형태, 어떤 뭐 탄젠트, 사인, 코사인 이런 것처럼 함수의 한 형태인데 그냥 이제 사실 여기서는 그 멀티럴 커스트럼 같은 거 할 때 이제 싱글에서 싱글을 넘어갈 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리니어나 외워진 함수를 했을 때는 그 모든 학습을 할 때 커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좀 경험적인 얘기 같아요. 커널 타입이나 시그널 썼을 때 배워야 다. 그래서 그건 커널 펑션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웨이트의 일시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 웨이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배워가 굉장히 사실 그게 거의 전부 머신러닝 그 내부의 모든 거를 맞춘 거기 때문에 거의 딱 정해놓고 그게 무슨 파라미터랑 무슨 웨이트를 넣는지 결정하는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